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 고발뉴스를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향후 제재 방침을 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나 CBS 뉴스 등도 도매급으로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말았는데요. 언론노조에서는 선거 쿠데타로 집권한 불법적 유사 정권이 감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체들을 유사 언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뉴스독립군을 자임하고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언론입니다. 구태여 언론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요. 기왕 유사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나니까요, 오기가 생깁니다. 기왕 붙는 거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사 언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겠다는 다짐. 2013년 마지막 날 해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분들, 내년에도 저희 고발뉴스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현장에서 진실 담은 뉴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201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한 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역시 모두 5,746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의 고발뉴스 송년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고발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뒤돌아보는 2013년입니다. 영상을 통해 지금 병상에 있는 이상호 기자도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단독 보도였는데요. 고 장자연 씨가 자살 직전 매니저 유장호 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해드렸었죠. 그 내용은 이미숙 씨가 주선한 PD를 강제로 만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그 정황도 함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자살 직전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뒤늦게 입수가 됐는데요. 보낸 이는 매니저 유장호 씨. 내용은 누군가를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연 씨는 만나기 싫다고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3개를 유장호 씨에게 잇따라 보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만나도록 강요한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미숙 씨였습니다. 이미숙이가 보낸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선한 건 이미숙 씨였군요. 그렇지. 종편 특혜 의혹. 올 한 해 저희 고발뉴스가 쉬지 않고 고발해온 뉴스인데요. 최근 사실로 확인된 종편의 500억대 수신료까지 징수 움직임. 역시 고발뉴스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종편 4사의 비밀회동 TF 회의록을 입수해 소송을 무릅쓰고 보도해드렸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속수무책, 종편의 추가 혜택을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믿을 건 우리 국민들밖에는 안 계시더군요. 종편 4개사가 비밀리에 모여 자사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 등 국회와 청와대를 파상적으로 로비할 것 등을 도모한 비밀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고발뉴스가 제보받은 문건은 종편 4개사 정책 기획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 회합을 갖고 회사별 발언 내용을 정리한 형식입니다. 이 밖에도 해당 문건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케이블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는 CJ그룹을 상대로 공동 압박 전술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대생 하지혜 양을 무참히 청부살인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호화로운 병실에서 지내온 영남제분 사모님 이야기. 지난 여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뉴스였죠. 그런데 독재자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도 사기죄로 5년을 선고받고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호화병실에 머물러 온 사실. 저희 고발뉴스가 확인해드렸는데요.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재자 전두환의 동생 새마을중앙본부로 사기를 치던 전경환 씨가 놀랍게도 최근까지 이 럭셔리한 보증금만 8,000만 원대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이곳에 감옥 대신 이곳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곳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제대로 있는지 발뉴스 전두환 특별 취재팀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불편하세요? 제가 잠깐 앉아있다가도 되죠?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독재자의 동생도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아픈 환자들에게 수용시설은 균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교정 당국의 더 철저한 감시와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터진 와중에 성희롱 가해자의 누명을 쓰고 음악계를 떠나야 했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구자범 씨에 관한 단독 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지휘자가 새로운 곡을 연습시키자 외부 레슨 나갈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몇몇 단원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구자범 씨가 남녀 단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성 단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내용인즉 연주회 때 내가 당신의 팬티를 봤는데 하얀색이었다.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부일보를 위시해 조선일보,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뉴시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대서특필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장을 입수해 읽어보니까 연주회 때 여성 단원들이 모두 바지를 입기 때문에 속옷 운운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단원들에게 확인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바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지난 대선을 언론으로서는 가장 먼저 명백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주 1회였던 방송을 데일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7차에 이르는 촛불 집회 현장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취재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고발뉴스의 촛불 취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얼굴들, 그리고 인터뷰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여름 폭우 속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 천막을 찾아주셨던 시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큰 천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저희 고발뉴스 식구들 다짐하게 됐습니다. 침묵으로도 왜곡으로도 진실은 절대 가려질 수 없겠죠. 저희 고발뉴스는 다음 주부터는 촛불 현장에 취재 본부를 설치하고 광장에 한 2만여 명 시민들 모여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이 고발뉴스 천막에 이렇게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12차 촛불인데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촛불은 더 타오른다는 사실, 간단하지만 명료한 촛불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촛불에게 묻는다 고발뉴스의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이 될 텐데요. 젖은 땅, 궂은 날씨에도 촛불은 잘 버텨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끝내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고 부정선거 특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계천 영풍문고 앞 촛불 집회 현장에서 고발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송년 특집으로 꾸며드린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2013년 마지막 고발 리포트를 장식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네요. 오주르디 씨입니다. 저물어가는 2013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라는 뜻의 도행역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후퇴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만들어낸 영화 변호인 열풍. 도행 역시를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국민의 마음을 변호하는 시대의 변호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불임 사건이 변호인을 아십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1981년 9월 공안당국은 영장도 없이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의 시민을 체포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2달 동안 대공분실에 갇혀 혹독한 매질과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모두 이적 행위자로 몰렸지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선배와 술 한잔한 것도, 망연회를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친구의 개업식에 찾아간 것도 모두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행위로 몰았습니다.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 구형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를까요? 매질과 고문 등 폐악질은 다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죄다 종북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지금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합니다. 이 불임 사건이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관객 몰이가 대단합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는 311만 명. 이런 기세라면 1000만 명을 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불임 사건 변호사를 보기 위해 수백만 시민이 극장으로 몰리는 걸까요? 억압당하는 민주주의와 신음하는 민생, 심각해지는 양극화, 이를 위해 온몸을 던져 변론해줄 시대의 변호인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피땀 흘려 갖고 온 민주주의가 뽑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안 통치라는 독재 정권이 산물을 심겠다는 박근혜 정권. 영화 변호인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당 중진과 강경 보수 농객도 박 대통령의 불통과 민주주의 후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자신의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학교장이 징계하겠다고 벼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배경에 불온 세력이 있다며 대자보를 붙인 제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교장도 있지요. 민영화가 뻔한데 아니라고 우기며 노조를 탄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수사방해와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래서 영화 변호인을 찾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압제하는 현 정권이 맞설 시대의 변호인, 그가 누굴까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200만 표. 영화 변호인 예상 관객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시대의 변호인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고발 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오주르디 씨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를 정말 쉽게 가정주부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인데요. 경제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전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우리 정부와 언론. 이들이 유포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의 실체를 선대인 소장이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축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왔었는데요. 이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에 850억 달러 규모에서 7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서 자산 매입을 완전히 멈추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 연방은행이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그동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점점 가속 페달에서 조금씩 발을 떼가는 단계일 것 같고요. 이게 아마 2014년 내년 중에 계속 일어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즉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가는 그런 이제 출구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출구 전략이 시행되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지금 가게든 기업이든 공공이든 빚더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약 가계부채를 300조 원 가까이 늘렸고요. 공공부채도 약 400조 원, 또 민간 기업의 부채도 수백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1200조, 1000조 원을 넘나드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300조 원이 넘는 전체 총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채입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기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경기가 급락하자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돈을 뿌려서 경기 급락을 막아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의 힘이라는 진통제를 놔서 세계 경제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고 통증을 가라앉혔는데요. 이 진통제를 걷어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돈의 힘이라는 진통제에 많이 의존해왔던 나라, 또 그 사이에 부채를 많이 늘려왔던 나라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신흥국,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되면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400조 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400조 원이나 들어와 있는 단기 투자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의 채권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에 연동되어 있는 많은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담보대출의 80% 정도는 시장금리 또는 시장금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수신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뛰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주식가도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동시에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 또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부채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미국의 출구 전략이 조금이라도 더 본격화되고 그 충격의 파장이 커지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부동산 부채를 줄인다든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그리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그런 선제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관론을 마냥 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가 증가했는데도 왜 현대기아차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든 기득권 언론이든 무조건 괜찮다, 펀더멘털은 양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외환위기도 2008년 경제위기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가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그렇다 쳐도 어느 언론이든 한두 군데는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들부터가 별 문제 없다는 듯이
괜찮다라는 듯이 또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또 언론이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좀 일반 가게라도 정부나 언론의 그런 낙관론, 낙관적인 그런 왜곡 보도 또 왜곡 발표에 속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부채가 많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부채 다이어트에 열심히 나서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먹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서 시작한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서 밥을 지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반찬거리를 가져오시던 기억들이 생생하고요.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6천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주시면요. 내년부터 고발뉴스가 오픈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블로거나 팟캐스터들을 국민 리포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국민 리포터 양성 계획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블로거가 방송 기자다 라는 배너 저희 고발뉴스.com 좌상단 배너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다양한 지원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의 이상호 기자 곧 기력을 찾아 현장에 복귀하는 대로 데일리 고발뉴스는 물론 새로운 시사 토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고발뉴스 후원 배가 운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 역시 중국의 SNS 뉴스를 그날그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还有一件事要告诉大家，从明年开始起，我会把中国微博上的消息迅速的传给大家，我希望大家都喜欢。 오늘 클로징 노래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고생의 제안으로 지난 주말 곳곳에서 울려 퍼진 노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삽입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함께 들으시면서 2013년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마지막 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농민전쟁 120주년을 맞는 2014년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6일 더 알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부도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차 목소리 내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듣고 있는가 부도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차 목소리 내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근대 한국 국민쯤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